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조국 전 대표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27명을 대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 정권 초기 범여권의 지지층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3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안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일동 인사. 오늘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단 대거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치는 총 27명인데요. 예상했던 대로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도 이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 자주 거론이 되지 않았던 인물 가운데는 윤건영 의원, 그리고 환경을 불러냈을 때 김은경 전 장관, 뇌물수수 혐의의 윤수미 전 시장, 그리고 택시기사 폭행 혐의의 이용구 전 차관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근데 잠시만요. 대통령실로부터 사면 관련된 입장 발표가 있어서 제가 속보로 한번 만나보려 합니다. 대통령실은 조국 전 대표는 여당이 아닌 야당 인사다. 여야로 따지면 야당 정치인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고위 권한인 특별사면을 국민 통합 관점에서 봤을 때 여당 사람보다 야당 사람이 많고 조국 전 대표도 야당 사람이니까 그 관점으로 봐달라라는 취지인 겁니까? 제가 모르는 걸 알게 해주셔서 고맙네요. 저는 조국 혁신당이 범여권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오늘 대통령실은 야당입니다라고 또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지점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조국 혁신당은 야당이에요. 야당이 훨씬 많습니다. 여당은 얼마 없어요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언제는 또 나중에 또 같은 범여권이라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저는 오늘 이 사면을 보면서 도대체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게 뭔가라는 참 근본적인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뭐 현 정부만뿐만 아닙니다. 왜 정치인들은 죄를 져도 나올 수가 있고 왜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지난 숙명여고 사태에서 입시 부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왜 그 아버지는 못 나오죠? 근데 왜 조국 전 대표는 나올 수가 있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많은 사면을 해 왔는데 아까 좀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러면 정치인들은 죄를 져도 괜찮고 빨리 사면해도 괜찮고 자, 이제는 앞으로 아예 이 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찰과 법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두 기능 자체를 그냥 사실상 없애겠다, 무시하겠다 이런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정치인들은 좋겠어요. 죄를 지어도 재판부에서 오랫동안 재판하고 오랫동안 처벌되지 않고 이제 처벌됐는데 바로 또 사면이 돼서 나오고 저렇게 또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웃으면서 또 이 정치인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참 우리 국민들이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죠? 그걸 왜 대통령이 사면권으로 행사하는지 저는 근본적인 참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현정 의원의 지적은 저 대통령실의 입장은 말장난 아니냐라는 뜻으로 비판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물론 대통령실도 그렇죠. 집권 여당은 아니죠. 조국 혁신당이. 근데 다만 물론 뭐 조국 전 대표가 뭐 21비 혐의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 검찰의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으면 뭐 그동안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납득이 되는 부분도 일견 있다라고 하더라도
야당 인사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실제로 좀 그 머쓱한 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범여권이 아니라 범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조국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한 다음에 예. 정말 야당의 역할을 하는지 보면 그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게 작년 재보궐선거 때 예. 호남 지역에서의 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예.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겼었죠.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전 비슷한 경쟁 구도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야당이다. 예. 진짜 예. 야당인 건 맞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여당 후보와 경쟁하는 후보의 당대표 전직 당대표인 거고 그 사람에 대한 사면이죠. 물론 그 당이 분리되기 전에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했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또 민정수석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정치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을 만들고 나가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다.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머쓱하게 느껴질 수는 있죠. 예. 근데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뭐 지금 꼭 해야 되냐는 당내 여론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 조국 전 장관이 복귀하게 될 경우 아마 우리 당과의 경쟁 구도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알아요. 알죠. 근데 다만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 지냈고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지민 비조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정신당. 이 얘기 때문에 야권이라는 게 사실상 맞냐라는 부분. 저도 원칙적으로 집권 여당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조국, 최강욱, 윤미향 이 사람들 말고도 눈에 띄는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7명의 정치인 사면 대상 가운데 은수미 전 시장, 이용구 전 차관 각각 뇌물수수 혐의와 택시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저 은수미 검은 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만큼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택시기사한테 영상 사진 주시는 왜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그건 말씀드렸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렸나? 나가서 다시 위험함 이렇게 갇힙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얘기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요. 고자령 변호사님. 이게 과거에 뭐 경찰 청탁이었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일단 이번에 사면 대상이 됐네요. 그렇죠. 게다가 명단에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면이 됐다는 것 자체도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 사면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기에 대한 수사가 있으니까 경찰에 대해서 수사 정보 빼오라고 하면서 유착 관계가 되고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권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혐의가 계속 늘어났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같이 재판받았던 공무원들마저도 심지어 자백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 끝까지 자기는 아니다, 결백하다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태도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어떤 교정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거를 다 사면과 특사 과정에서 그 서류 검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사면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반성 제대로 한 분이 있습니까? 교정 상태가 양호한 분 있습니까?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은 분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사면권이라는 건 옛날에 왕의 권리에서 유래를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법권하고 형벌권이 왕한테 있었으니까. 그땐 자연스러웠지만 뚝 떼가지고 사면권만 인정하는 건 그래도 국민의 눈치를 봐서 제한적으로 써라라는 건데 국민 눈치도 보지 않아요. 저는 역대 사면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 사면부터 정치인 사면을 대거하는 경우도 처음 봤지만 예. 여론조사 한번 제대로 돌려보지 않고 그거에 대한 수기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정말 죄명도 정말 막 아름답습니다. 막 택시기사 폭행, 뇌물수수.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반대했어요. 정말 저건 말도 안 된다.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을 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비판점도 똑같이 있어요. 정말 이거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한 절반 정도로 감쇄시킨 부분이 있죠. 이거는 어느 쪽에도 해당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이론적으로 사면권은 그렇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예.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반대 진영에 대해서 할 때 명분을 얻는다라는 정치 이론이 있어요. 근데 예.
그거를 또 알토란 같이 써가지고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뭔가요? 자기 이름으로 했으면은 그거 감시 받으면서 문제가 없었을 텐데 차명으로 해서 조국혁신당이 야당인가요? 이해관계를 함께 했는데 정말 이거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면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은수미 전 시장은 경찰에서 수사와 관련해서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은 혐의로 최종 유죄가 확정이 됐다. 여기 문재인 정부의 차관 또 한 명 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이용구 전 차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채널A 단독 보도로도 알려졌던 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 그러니까 아까 구자능 변호사의 여러 의문점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사면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있었냐. 뭐 그렇게 해야 그해야 특사 대상에 포함될까 말까인데 반성의 여지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거 여권 정치인이라고 특사해 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처절한 반성했는지 또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보수 정당에서 정권에서 특별사면 해줄 때는 처절한 반성이 있는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본인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인데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다시 특별사면 해가지고 본인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했어요. 그때는 수기 과정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그때 비판했습니까? 처절한 반성 확인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뭐 민주당의 지금 특별사면을 보고 처절한 반성이 없다, 할 말을 있는다? 물론 저희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성공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사면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특별 사면 받고 이것이 모두에게 공감받지 못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면서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고 겸손하게 새겨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처절한 반성을 했는지는 본인 인터뷰에 나오잖아요. 저는 결백하고 그런 부정한 건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하고 그거 입장 바꾼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은수미 전 시장이 그렇죠. 다 그랬어요. 저분들 다 결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 저도 비판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망했다고 다들 평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분들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몰상식하고 불공정합니다라고 지적했는데 그 말 김태우 구청장 사면에 대해서 예,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라는 그 워딩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구자능 변호사님 뒤에 아이템들 주제 질문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차분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윤석열 정부의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직접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와서 또 다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3년 전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비판 얘기를 한번 듣고 왔습니다. 아까 구자능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좀 있긴 있네요. 현장 목소리. 대표적인 인물은 뭐 아까 뭐 이용구 혹은 그 은수미 뭐 두 사람 말고도 역시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인데 이현정 의원님 오늘 앞서 봤더니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가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면서 한껏 분위기 봤을 때 이제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을 한데 90도 인사하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딱 5자를 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게 좀 있겠죠? 저걸 저 용산 가서 해야 되는데 왜 저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대통령실 가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또 괜히 또 윤미향 전 의원 비판했다가 또 비판하는 것들로 뭐 이렇게 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사면이 뭐 나오자마자 뭐 완전 활동을 재개를 했고 좀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뭐 것들이라고 아주 그냥 비판을 하고 참 오히려 이게 대통령이 우리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면권을 줬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왜 국민들이 욕을 먹어야 되죠?
참 그런 불리한 불합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 윤미향 전 의원은 본인 국회의원 생활 다 마치셨어요. 끝까지 다 하시고 또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으면서 아주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걸 지켜보시는 8.15 때 하시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떤 심정으로 이걸 바라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참 그리고 이렇게 죄를 졌어도 정치를 하면 다 괜찮구나라는 것을 아마 우리 후손들이 본다면 참 이거야말로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횡령에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혹은 조국 전 대표 20비리 혐의에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비판인데, 근데 오늘 정치인 27명 가운데 야당 인사들도 실제로 있긴 합니다. 조국 전 대표도 야당 인사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했고, 야당 인사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에. 특별 사면 대상자의 그 이른바 문자 노출로 논란이 됐던 인물들도 있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구 장관이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치인을 사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국민의 통합을 바란다면서 국론 분열의 최대의 원인 제공을 했던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사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철회 입장 밝히시긴 했는데 홍문종 의원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입장 없으실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따로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문자가 찍혔던 그 인물들도 이번 특별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성춘 부장님. 일단 아까 좀 머쓱하다고 했지만 조국 혁신당도 야당이다라는 건 말고,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고루 균형을 맞췄다, 이 취지에 대해서 문자 노출 논란 이후에 국민의힘도 별다른 할 말은 없어지게 된 겁니까? 할 말이 없죠. 아까 그래서 대표님은 여기서 말씀 안 하기로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할 말이 없다는 거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면 이야기가 이렇게 솔솔 나왔을 때 사면에 대한 우려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8.15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사면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한준호 최고위원 이외에도 친명 의원들 일부가 분명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이 확 바뀌는 계기가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찬민 전 의원 횡령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받았죠. 홍문종 의원 역시나 횡령 뇌물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받았습니다. 저렇게 죄질이 더 무거운 사람들도 사면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느냐라는 의견이, 당내 의견이 목소리에 힘을 실게 된 게 사실 그 문자 노출이었죠. 문자 노출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것도 아니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노출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면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사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감사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특별 사면이죠. 광복절 특사 명단에 과거 논란이 됐던 정치인들의 이름,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올라갔다, 이 부분이었습니다.